지난 겨울 한 가족이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72 어머니가 그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풀리고 말이 어눌해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반년 전부터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자겠다고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긴 그 두근거림이 사실은 어머니의 뇌혈관을 막으려던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영영말과 거동을 못하실 뻔했습니다. 60이 넘으면 20명 가운데 한 분꼴로 찾아오고 그대로 두면 뇌졸중 위험이 5배로 치솟는 병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듯 뛴 적,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려 화들짝 깨신 적, 마당을 쓸다 가슴이 몰아쳐 멈춰 서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세월이 흘러 몸이 약해진 탓이려니 하며 넘기고 나도 이제 별 수 없구나 하고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두근거림이 오히려 지금이라면 되돌릴 수 있다고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때 알아챈 분들은 쓰러지기 직전에 큰 병을 비켜가셨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76,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로 38년째 어르신들의 심장을 지켜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에 찾아오는 두근거림 중 어떤 것이 위험한지 알게 되시고 늦기 전에 뇌졸중에 대처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서 쓰러질 뻔하셨던 그 어머니는 72 바곡자 어르신이셨습니다. 어르신이 처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느끼신 것은 그 아침으로부터 무려 반년 전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누우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어요. 쿵쿵 뛰다가 또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고 낮에는 멀쩡하다가 잠자리에만 들면 시작되니 어르신은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사기셨습니다.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약도 받아드셨지만 두근거림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은 동네 병원을 2번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심장 박동을 그려보는 검사, 심전도를 찍을 때마다 별 이상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사하던 그 짧은 순간에는 두근거림이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그러고 나니 어르신은 내가 괜히 예민한가 보다 하며 병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 두근거린다는 말도 더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가니 몸도 마음도 약해지나 보다. 그렇게 반년을 혼자 견디셨습니다. 그러다 끝내 그 아침이 오고 말았습니다. 한쪽 팔에 힘이 풀리고 말이 어눌해지신 바로 그 아침입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따님은 엄마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왜 흘려들었을까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저 그런 두근거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가만히 누워 쉬는데 심장이 제멋대로 빠르게 뛴 적 없으십니까? 손목을 짚었을 때 맥이 고르지 않고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두근거림과 함께 머리가 핑 돌거나 숨이 턱 막힌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라도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38회 동안 어르신들의 심장 이야기를 들으며 분명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두근거림에는 3가지 얼굴이 있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위험한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험한 얼굴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호가 왜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랜 세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첫째, 이 병은 검사실에서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 부정맥은 증상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에 검사를 해야 잡힙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일반 심전도는 단 몇 초에서 10초 남짓 기록하고 끝납니다. 밤에만 찾아오는 두근거림이 한낮 진료실에서 마침 그 짧은 순간에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도리어 안심해버립니다. 정작 위험한 두근거림은 검사지가 아니라 잠 못 드는 깊은 밤에 숨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둘째, 하루 종일 차고 다니며 박동을 기록하는 검사가 있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증상을 가볍게 말하면 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이 그냥 가끔 두근거려요 하고
작게 말하면 3분 남짓한 짧은 진료 시간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의사 앞에서 괜히 엄살을 부리는 것 같아 증상을 줄여 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벼이 흘린 한마디가 정작 가장 중요한 단서를 덮어버립니다. 셋째, 더 안타까운 것은 두근거림은 마음의 문제라는 오해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며 마음 안정시키는 약만 받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밤에 가슴이 뛴다고 3번을 말했는데도 매번 신경 쓰지 마시라는 답만 듣다가 결국 길에서 쓰러지고 나서야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뇌혈관 하나가 막힌 뒤였습니다. 그 손을 잡고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귀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두근거림은 어떻게 알아챌까요? 먼저 잘못 알고 계신 상식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두근거림은 다 똑같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른가, 들쭉날쭉한가입니다. 천천히 뛰더라도 박자가 어긋나는 두근거림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만히 누웠는데 심장이 제멋대로 빨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보통 1분에 60에서 100번을 뜁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가만히 누워 쉬는데도 1분에 100번을 훌쩍 넘겨 마구 뛴다면 그것은 그냥 놀란 가슴이 아닙니다.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혼자 달리는 것은 박동을 지휘하는 신호가 엉켰다는 뜻입니다. 마치 지휘자를 잃은 악단처럼 심장이 제각각 박자를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맥박이 고르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규칙적으로 빨라지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한 번은 빠르게, 한 번은 느리게, 또 한 박자 건너뛰듯 멈칫하는 것은 다릅니다. 심장 윗방이 제대로 짜내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장 윗방이 떨고 있으면 그 안에서 피가 고이고 고인 피는 시간이 지나며 덩어리로 굳습니다. 그 덩어리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 핏줄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됩니다. 이것이 밤마다 떨리던 작은 두근거림이 어느 날 큰 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박옥자 어르신이 어느 아침 팔에 힘이 빠지셨던 것도 바로 이 작은 덩어리가 잠시 뇌혈관을 막았던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곧 풀렸지만 그것은 더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심장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를 알아들으셨기에 어르신은 오늘 무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두근거림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한창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에 가슴이 쿵쿵거려 화들짝 깨신다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우면 온몸을 돌던 피가 심장으로 더 몰려들기 때문에 약해진 심장은 밤에 더 쉽게 박자를 잃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꼭 밤에만 두근거린다는 말씀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밤에 깨는 두근거림일수록 더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두근거리면서 어지럽고 눈앞이 핑 도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짜내지 못해 머리로 올라가야 할 피가 잠시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9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밤에 두근거리며 어지럽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던 길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곁에 따님이 계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서 맥을 짚어보니 손끝에서 박동이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들쭉날쭉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어지러운 줄로만 알았지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근거림에 어지럼증까지 겹친다면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오늘 바로 확인하자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걱정 없는 두근거림과 위험한 두근거림을 가려보겠습니다. 커피나 진한 차를 마셨을 때, 계단을 올랐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잠깐 빨라졌다가 쉬면 곧 가라앉는 것은 대개 걱정 없는 두근거림입니다. 박자도 빠르긴 해도 고르게 뜁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시작되고 맥이 들쭉날쭉하며 어지럼이나 숨이 차는 증상을 함께 데려오고 몇 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험한 얼굴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것입니다. 빨래를 널다가
혹은 그저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까닭없이 숨이 가빠진다면 심장이 피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숨으로 그 부족함을 메우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뜬하던 일이 부쩍 숨차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게 눌리는 것입니다.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조여온다면 그것은 더 미루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런 두근거림을 부추기는 습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한 커피와 술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시는 술 한 잔은 잠을 깊게 해주는 것 같지만 새벽에 심장 박자를 흐트려 놓는 큰 원인입니다. 둘째는 높은 혈압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혈압이 오래 높으면 심장 윗방이 늘어나 더 잘 떨게 됩니다. 셋째는 갑상선이 지나치게 일하는 상태인데 까닭없이 살이 빠지고 더위를 못 견디며 손이 떨린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는 자는 동안 숨이 멎는 심한 코골이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다가 숨이 컥 막히는 분은 그때마다 심장이 깜짝 놀라 박자를 잃습니다. 다섯째는 짜게 먹는 식습관, 그리고 여섯째는 끝없는 과로와 마음고생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이른 어르신은 매일 진한 커피를 5잔씩 드셨습니다. 커피를 하루 2잔으로 줄이고 저녁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밤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모르고 몇 년을 고생했네요. 그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의 박자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이렇듯 부추기는 습관을 하나씩 거두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제 박자를 찾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68 이정복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커피와 술을 즐기셨고 언제부턴가 맥박이 한 박자씩 건너뛰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이만한 일로 병원은 무순하시며 넘기셨습니다. 따님이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세요 해도 괜찮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진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신문을 펼치시던 손이 스르르 떨어지더니 말이 어눌해지셨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동안 수저드는 일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곁에서 따님은 조금만 더 일찍 모시고 갈 거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사이에 병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소한 미움이 내일의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둘째, 두근거림을 영양제나 건강식품으로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어르신은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에 이웃이 권한 건강식품을 30만 원어치나 사드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심장에 좋대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솔깃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두근거림은 그대로였고 그제야 병원을 찾으니 이미 심방세동이 단단히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그 돈이면 검사를 10번도 더 받았을 텐데요.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것이 도리어 진단을 늦추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누구나 병원이 두렵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심장의 박자는 입소문이 아니라 오직 검사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의 검사가 평생의 거동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집에서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어머니도 거창한 기계가 아니라 바로 이 손목 집기 한 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한쪽 손의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모아 반대쪽 손목 안쪽 엄지손가락 아래에 살며시 대보십시오. 거기서 콩콩 뛰는 맥이 만져집니다. 이제 시계를 보며 1분 동안 가만히 세어보십시오. 맥이 일정한 간격으로 또박또박 뛰십니까? 아니면 한 번은 빠르게, 한 번은 멈칫하며 박자가 엉켜 뛰십니까? 또박또박 고르게 뛰고 1분에 100번을 넘지 않는다면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맥이 끊겼다 몰아치듯 뛰거나 가만히 있는데도 1분에 100번을 넘게 뛴다면 그것은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재어보고 작게 적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짧은 진료 시간에 그냥 좀 두근거려요 하시면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밤에 누우면 가슴이 들쭉날쭉 뛰고
손목 맥이 한 박자씩 건너뛰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차고 다니는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짧은 검사로는 놓치던 밤의 두근거림을 붙잡아줍니다. 받으셔야 할 검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장 박동을 선으로 그려보는 검사, 심전도입니다. 그 순간의 박자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루나 이틀 동안 작은 기록기를 몸에 차고 다니는 검사입니다. 밤에만 찾아오는 두근거림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줍니다. 셋째는 심장을 영상으로 들여다보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방이 늘어났는지 판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대부분 동네 큰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고 비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박옥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아침에 작은 신호를 흘려보내지 않은 따님은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루 동안 기록기를 차고 다니는 검사 끝에 마침내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두근거림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심방세동, 곧 심장 윗방이 떨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피가 굳어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을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진한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저녁 술을 끊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하셨지만 따님이 매일 곁에서 손목맥을 함께 짚어드리며 응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밤마다 어르신을 깨우던 두근거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1분에 130번을 넘나들던 맥박도 70번 안팎으로 또박또박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봄 어르신이 따님과 함께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지신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발 뻗고 잡니다. 그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곁에 선 따님은 그 아침에 그냥 넘겼으면 어쩔 뻔했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두근거림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끝내 늦게 병원을 찾으셨던 이정복 어르신도 지금은 약을 거르지 않고 챙기시며 천천히 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그날 박옥자 어르신을 살린 것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은 따님의 눈길 하나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누웠는데 심장이 1분에 100번을 넘게 마구 뛰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혼자 달린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맥이 고르지 않고 끊겼다 몰아치듯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이니 오늘 밤 꼭 손목을 짚어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새벽에 두근거려 잠에서 깨는 것이고 네 번째는 두근거리며 어지럽고 눈앞이 핑 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것, 여섯 번째는 가슴이 뻐근하게 눌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하루 종일 차고 다니는 검사를 청하십시오.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실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 손목에 두 손가락을 대고 1분 동안 맥을 세어보십시오. 또박또박 고른지 들쭉날쭉한지 그 1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박옥자 어르신을 살린 것도 결국 그 작은 1분이었습니다. 거창한 준비도 큰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2개와 1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백세웰빙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밤마다 두근거려 잠 못 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심장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를 향해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